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바닥인 것 같다고, 삼성전자,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살 것 같다고 제가 한 2, 3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어요. 14일에서 15일에서 계속 순매수하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왜 사냐면 환차익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환차익.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달러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가격도 떨어졌는데 달러로 사게 되면 환차익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우량주고 하니까 큰 금액으로 사더라도 매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요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뭐냐면 이렇게 바닥일 때 한 번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일 때. 근데 바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사게 되면은 절대 손해 안 본다. 근데 지금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송이 만약에 나가면 조금 더 지나고 삼성전자가 또 주가가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바닥에 거의 근접했거나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또 이 삼성전자 주식 그 주가를 또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오르고 부동산은 그 다음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선행지표, 부동산은 후행지표. 그래서 이 주식이 좀 올라줘야지 부동산도 올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지표로서 주식도 예의주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만약에 안 오르면 부동산도 계속 안 오르는 건데, 그나마 주식이 올라주면 또 그렇다고 주식이 오른다고 부동산이 무조건 다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지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상을 다 봐야겠지만, 그래도 주식이 올라주면 부동산도 따라 올라갈 여력이 조금은 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찰해 있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가 요새 좀 파장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요새 또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 보는 채권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분 채권과 금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과 금리의 관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말 그대로 이만큼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나중에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채권 가격은 금리에 연동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5%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5%를 받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4%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5%짜리 채권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전 채권이. 왜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은 4%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금리가 6%, 7%가 돼요. 그러면 예전에 5% 주는 채권은, 왜냐면 이거는 고정이니까 5% 주는 채권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6, 7% 받는 채권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채권과 금리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는 반비례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채권을 사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만기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왜냐면 지금은 뭐 확정금리로 뭐 5%, 6%, 7%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요것도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게 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동양증권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동양증권. 지금은 이제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는데, 이 동양증권에서 자기네 자회사인 그 동양시멘트 채권을 막 판 거예요. 그때 막 굉장히 높은 금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죠. 왜냐면 확정금리로 6, 7% 받으니까. 그래서 동양시멘트를 많이 샀는데 결국 동양시멘트가 부도 처리됐나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 연배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5천만 원, 1억 투자하신 분들은 다 원금 날리고 뭐 몇억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면 채권 투자는 또 금액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채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채권 투자. 함부로 채권 투자 하시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양증권이 나중에 대만 회사의 유안타증권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 증권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유안타증권. 자, 그래서 그러면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 저는 채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저는 채권형 펀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권형 펀드.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는 뭐냐면 여러 가지 회사를 이렇게 묶어서 만든 거예요. 펀드니까.
그러면 채권형 펀드가 이 하나가 망하더라도 나머지가 펀드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 투자하실 거면 요새 채권형 펀드도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시면 내 원금은 반드시 지킬 수 있다.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 이렇게 개별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다 망하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채권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채권형 펀드를 안 합니다. 왜요? 의미가 없어요. 왜 안 하냐면 어차피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5, 6%가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5, 6%가.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도 봤잖아요. 한 5, 6억을 몇 년 나이에 이분 같은 게 2010년이니까 5년 만에 10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1년에 2억씩 번 거거든요. 일단은. 그럼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잘 해도 훨씬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굳이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나마 종잣돈을 만들려면 채권형 펀드보다는 주식형 펀드를 하는데 다만 주식형 펀드를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10,000원에 팔면은 이득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9,000원일 때도 사고 8,000원일 때도 사고 7,000원일 때도 사고 5,000원일 때도 사고 6,000원일 때 그래서 10,000원에 팔면은 요때 샀던 건 다 이만큼 이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기식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쌌을 때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올랐을 때는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나눠서 산다고 한들, 그죠? 나눠서 산다고 한들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하락하기만 하면.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2년, 3년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U자 반등을 하든 V자 반등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사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저는 요 원리를 알고서 전 적금이고 뭐고 다 내요. 그냥 종잣돈 모으면 정기식 펀드 하거든요. 정기식 펀드, 주식형 정기식 펀드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한 10에서 잘 나올 때는 25%, 30% 나와요. 연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좀 체크를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25% 정도, 20%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정기식 펀드를 저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정기식 펀드를 해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 이렇게 정기식 펀드 하다가 수익률이 이렇게 나면 우와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 붙었네? 그래서 내가 여기 9천만 원 넣어야지. 몰빵 한다는 거죠. 몰빵. 고점일 때. 이때 넣어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뚝 떨어지는 것도. 그러면 마이너스 20%네? 겁나 더 떨어지면 안 돼. 팔아야지. 이때 팔아요 또. 거꾸로. 거꾸로.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그럼 뭐야 이거 이때 또 이거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그게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전자 주가를 분할 매수하려는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오를 때는 언론에서 막 장밋빛 전망이 막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정기식 펀드나 주식 투자. 그리고 전 주식 투자를 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그 주식 투자를 막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게 실시각각 보게 되면은 내 본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좀 떨어졌다면은 또 우울해져요. 그리고 또 이게 오르면 또 좋고. 그럼 이게 감정 조절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자꾸 이런 식으로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독 증상이 일어나요. 중독. 도박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주식을 안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내가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매일 들여다보게 되니까 거기에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야지 내가 기분이 편해지니까. 그래야지 내 머리에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적 중독 증상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로 망하더라. 망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 왜냐면 저 투자 오래 해봤지만 감정 조절을 못하면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나마 부동산은 어떻죠? 부동산은 그냥 꾸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감정 기복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식은 감정 기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더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식 부자들이나 비트코인 부자들 만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말할 때도 사람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계속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 보여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만 주식을 할 거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일 때 저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 저는 이미 도래했고 이미 물려있어요.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벌써 3주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저기 지금 1억 여유자금 있으시잖아요. 네. 삼성전자 사요? 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마이너스 적립식으로. 정의식으로 1,000만 원씩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과세 네. 잘 찾아 드시고 네. 주식 물타기 하시고. 당분간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팔릴 때까지 어차피 전세를 못 빼주니까 팔릴 때까지 그렇게 해서 팔면 또 그 돈으로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지 그때 또 계획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8점 드리고 싶어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뭐 이 정도면 적당하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분양받은 게 본인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